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금융센터 김민기 PB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2일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진정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을지 11월 고용보고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번 실업률은 3.7%로 컨센서스와 이전 수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보다 낮아지지는 않았기에 마냥 부정적으로 보일 지표는 아니지만 아마존과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채용 동결 및 기존 직원 해고 등의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취업자 수를 뜻하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올 11월달 컨센서스인 2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26.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여전히 강력한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곧 기업의 노동 수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이는 곧 노동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농업 고용지수는 26.3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는 기업 조사이고 가계 조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가계를 통해 조사한 수치로는 실업자가 13.8만 명 증가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수는 감소하고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실질 취업자 수 자체는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아주 고용 호조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현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요. 인플레이션과 직결되는 임금인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으로 컨센서스였던 0.3%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미국인들의 소득이 전월 대비 증가했고 이는 소비 여력이 증가하여 물가 상승에 일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온 0.6%포인트 상승이라는 수치는 지난 6개월 동안 발표된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없게 만들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참여율 또한 내려갔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며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 유입돼 유인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62.1%로 하락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임금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는데 2달 연속 감소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착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율의 감소는 고령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블랙록의 코멘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 연령인 64세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10월 기준 130만 명의 노동인구를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64세 이상 인구는 2010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왔고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이민정책 등의 인구구조상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노동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고령화가 노동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되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블랙록의 의견입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 증시는 프리마켓에서 크게 하락하더니 12월 2일 장마감 기준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보합 마감했습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지표이긴 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상승했지만 근로시간은 감소하면서 퇴직금이 반영되면서 평균임금이 상승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한 만큼 치명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과 경제는 강력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결과만으로 연준의 12월 FOMC 스탠스를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월 13일에 나올 CPI 지수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하고 이 지표가 크게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스탠스를 급격히 바꿀 것 같진 않습니다. 고용이 확실히 꺾이고 침체의 시그널이 등장하며 인플레이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준이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